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린란드를 두고 치고 맞는 모습을 보면 2차 대전 이후 가트, 나토, 그리고 유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강하게 단결하면서 냉전에 대응해왔고, 냉전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 또 미국의 아프간 전쟁 등의 유럽 국가들이 파병도 했지요. 덴마크도 아프간에 파병을 했고, 또 이라크에도 파병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영국도 파병을 했지요. 그리고 아프간에는 유럽 상당한 국가들이 파병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전후가 그린란드를 먹으려는 트럼프의 속셈 앞에 유럽의 주요 8개국이 덴마크와 더불어서 그린란드 장악하는 트럼프의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트럼프는 그린란드 장악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이 세금을 10%씩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럽은 우리는 수백 조의 세금을 미국에 때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립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강제 장악을 이렇게 하려고 하자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데 독일이 수십 명을 보냈고, 노르웨이가 몇 명을 보냈고, 앞으로 더 많이 보낼 걸로 보이고, 덴마크는 몇백 명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토 해체 소리가 나오고 있고, 전쟁 불사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후의 세계 질서가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가게 되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냐, 이런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야말로 80년 된 경제적으로 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가태 체제, 세계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과 또 유럽의 방어에 미국이 책임을 지는 나토 체제가 다 무너지고, 구멀로주의, 즉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만 집중하겠다. 그 멀로주의가 이제 돌로주의, 도널드 트럼프의 돌을 넣어서 이 돌로주의로 부활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우방국과 상의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갔고, 이 마두로 잡아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혐오를 느꼈지만은 어쨌든 겉으로는 미국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억지로 보였어요. 미국이 좌파 파퓰리즘 세력 마두로를 잡아간 이유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위해서, 부정선거를 갖다가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유럽의 나라들도 이해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트럼프가 총독이 되어서 직접 통치하고 기름을 가져가겠다, 이런 목적을 갖다가 앞세우면서 결국은 유럽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게 됐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덴마크하고 그린란드를 불러서 회담을 하고, 그 회담이 당연히 깨지자 이제 강제로 장악하겠다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 중국이 먹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겠다는 거예요. 진짜 속셈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동토가 녹았죠. 얼음이 녹고 흙이 드러나고 나무와 풀이 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베네수엘라 땅이 아무 쓸모가 없는 얼음 덩어리일 때는 미국이 무관심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베네수엘라가 풀이 덮인 흙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각종 세일가스, 오일, 히토류 등 자원들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트럼프가 달라들은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세계에만 저러는 게 아니라 자국 국민들한테도 이민 단속국을 보내가지고 총질을 해대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본인 입으로 탄핵이라고 말하고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전부 내 말 들으라고 지금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조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미국의 여론은 75% 이상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는데 반대한다. 압도적인 다수가 왜 우리가 그린란드를 강제로 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린란드에서도 대다수가 미국 국민이 되기는 싫다, 우리는 파는 매물이 아니다 이러고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린란드에 탐을 내는 미국을 보면서 트럼프 2기는 상호 관세라는 걸 들고 나와서 그야말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파괴해버렸고, 이제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나토의 동맹국인 덴마크를 직접 미국이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한때 2차 대전 때 이 덴마크는 한나절도 안 돼서 독일군한테 항복을 했고, 미국이 그래서 이 그린란드 땅이 독일군 땅으로 되면 북해 항로나 여러 가지의 지장이 있다고 보고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냈고, 독일군도 또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군과 독일군 간의 이 총격전이 그린란드에서 있었고, 독일군이 전사하고 사망자가 있었고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군기지를 만들어서 지배해오다가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일부 소수 군대만 남겨놓고 그린란드에서 미국이 다 철수했지요. 그리고 그린란드 땅은 독일의 밑에서 해방된 덴마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내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미국의 대통령이 80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트럼프가 이제 작년부터 그린란드 하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몰되어 있는 유럽의 동맹국이 느닷없는 트럼프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에 나서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트럼프는 유럽을 보고 러시아 전쟁에나 집중하고 신경 끄라죠. 자, 유럽의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동맹이냐. 동맹의 땅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먹는 저런 게 어딨냐. 그래서 트럼프라는 자가 거래 기술 이걸 책을 쓴 유명한 장사꾼인데, 동맹의 땅조차 지금 자유무역을 파괴한 데 이어 기름을 위해서 독재국의 지도자를 잡아가고 이제 거대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조차 먹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캐나다를 향해서 미국에 주로 들어와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의 마약이 문제다 해서 멕시코에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자유무역과 그리고 서방 우방의 연대 질서는 다 사라져 버렸고, 평화의 유엔기구는 무력화되어 버렸고, 각자 도생의 거래와 이익, 남포간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인기 끌려고 이러는데, 이런 짓을 한다고 인기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고, 이대로 가면 확실히 중간 선거에 패배할 거라고 봐요. 미국의 국민들도 지금 좀 창피스럽고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 사태의 교훈은 동맹을 못 믿는다. 이제 이걸 갖다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익이 되는 부분에는 동맹이고 나발도 없이 영토 병합도 하고 관세로 그냥 동맹국도 압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좌파 신문격인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도했어요. 자, 논설을 해서 말을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북한이 1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미 확실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했고, 트럼프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 평가하지만 공식적으로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신국가 안보 전략을 예를 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의 가장 위험하고 예측불허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NSS 즉 신국방 안보 전략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인데 트럼프가 이 문제를 갖다가 자꾸 덮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핵탄두와 운반수단 수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미국의 대체로 우파 중에서 마가주의자들이 북한하고 군축에서 핵위협에서 미국만 벗어나자 주장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조차도 저렇게 말을 해요. 이제 미국에서 좌우에 전부 북한하고 군축회담을 해서 ICBM 정도만 제한하고 그리고 핵 숫자를 형식적으로 제한한다라는 목표 하에 미국 우선주의로 마무리 짓고 가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군축회담에 들어가서 북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끝낼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 하나도 없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를 지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고 중국까지 갔다 왔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그저 북한하고 회담만 하면 그 회담의 내용이 군축이든 뭐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여전하든 관계없이 그냥 회담만 즐기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꼬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핵 없는 한반도라는 황당한 헛소리 하에 실제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헛소리죠. 핵 동결, 축소 2단계로 가야 된다면서 사실상 미국과 똑같은 군축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나만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군축에 들어가서 북한하고 군축해버리고 우리는 위협에서 벗어났다. 너거는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한 북한과 마주 살아야 된다라는 엄청난 안보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적이 불량배에 대해서 한국은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불량배끼리의 거래를 갖다가 찬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뭐 원자력 잠수함 요즘 쑥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핵무기 없는 원자력 잠수함이 대안입니까? 자, 트럼프 2기 1년 동안에 우리는 규범의 대장과 거래 시대를 보게 됐다. 관세와 무력으로 세계 지도를 새로 쓰고 있다. 그린란드까지 힘의 논리가 번졌다. 이제 동맹의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위협, 국제적으로 까불면 죽는다. 그냥 돈이 되는 건 다 뺏고 다 세금 때리고 이러면서 동맹도 없다. 친구도 없다. 이러는 미국 앞에 그 미국이 더 불량배 북한과 딜치고 끝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붙고 거기에 우리도 좀 끼어들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권의 지지율이 50% 중반에 있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다.